자, 이번 강의는요, 스톱, 즉 말하면 스탑이죠. 손절가에 매도하기. 이게 이제 언제 매도할 것인가,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저서죠. 이게 이제 그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그 세계 어떠니 트레이더 교육 캠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용했던 교재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 편집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결혼에 비유하자면 손절가를 정하는 것은 혼전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 행복한 관계가 좌초됐을 경우 혼전 계약서가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골치 아픈 다툼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행복한 매수자였는데 사랑하는 주식에 슬그머니 빠져나가 매도자와 동침을 한다면 이별은 다 고통스럽다. 서로 다장에 손을 잡고 있을 때 누가 얼마를 가질지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한다면 미리 결정해 놓는 게 상책이다. 손절가는 현실을 살피고 깨닫게 해준다. 차트를 살피고 포지션이 뜻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에서 빠져나올지를 미리 결정해 둬야 한다. 이게 이제 손절매죠. 이게 손실 제한 주문이죠.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라도 보호 스텝, 즉 말하면 트레이딩 스탑이죠. 익절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주식이 반대로 움직일 때 매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트레이딩 스탑 익절이죠. 일부 트레이더는 빠르게 움직이는 주가를 추격 스톱을 사용해서 꽃피 풀린 추세를 타기도 한다. 이것이 이제 추격 매수인데, 추격 매수할 때는 짧게 딱 잡고 그 순간에 딱 뽑아 먹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추격 스톱, 즉 말하면 손실 제한 주문을 꼭 걸어야 되겠죠. 일단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면 언제 매도할지는 진입하기 전에 결정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꼭 그 손절가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계좌의 어떤 죽은 매매, 계좌의 죽은 매매는 아주 돈이 많이 들고 엄청난 손실을 끼치기도 한다. 이 죽은 매매는요, 손실나는 매매를 말합니다. 단 하나의 포지션만 잘못되어도 계좌에는 큰 구멍이 생긴다. 이런 포지션이 많으면 계좌는 바닥나 버리고 만다. 부작용은 또 있다. 스톱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잘못된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매매를 하기 힘들어진다. 자, 치통이 있으면, 이가 아프면요, 시야가 계획을 세우기 어렵듯 손실이 나는 포지션이 있으면 여기에 신경 쓰여서 딴 일을 할 수가 없다. 괜찮은 매매의 기회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게 기회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진입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포지션이 있으면 온통 그게 신경이 가서 새로운 매매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다른 기회 손실 비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려 있으니까 딴 데 좋으니 기회가 와도 그걸 못 먹는 거야. 자, 손실이 나는 포지션을 그대로 두면 돈 잃고 속 버리고, 속이 뭐예요? 심리죠. 심리가 망가지고 또 다른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이게요, 돈 잃고 속 버리고 다른 기회 놓치고, 이게 삼중손해죠. 삼중손해. 자, 스톱이 없는 매매 시스템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매매하는 것은 안전띠 없이 자동차 경주에 나서는 것과 다름없다. 몇 번 우승할 수 있지만 사고 한 번 나면 바로 죽을 수 있다. 스톱은 현실과 연결된 끈이다. 수익을 거머쥐는 달콤한 꿈에 빠진 사람들에게 스톱은 하락할 가능성을 살피도록 만든다. 스톱이 있으면 꼭 필요한 질문을 하게 된다.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잠재 수익인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잠재 수익이 리스크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런 이게 위험 보상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들어갈 때는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매매는 자산을 보호하는 스톱을 설정해야 된다. 지금 스탑이라는 것은 손실 제한 주문을 말하는 겁니다. 손절가요. 단순한 규칙을 따르라. 스톱을 어디에 설정할지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진입하지 않는다. 포지션에 진입하기 전에 결정해야 된다고죠. 요건 여러분들이 손실 제한 주면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총알이 있어야지 전투를 하죠. 자금이 바닥나 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기회 와도 우리가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스톱과 더불어 위험 보상 비율을 측정하는 수익 목표도 정해야 된다. 목표가가 없는 매매는 도박판의 칩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스톱을 옮기는 것은 어떨까? 스톱을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시장도 변하고 주가도 변하고 주식에 대한 전망도 역시 변한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상승하리라고 예측하게 될 수도 있고 더 하락하리라고 예측하게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전망이 더 불확해질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시간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개념이 좀 길지요. 근데 데이는 뭐 1분에 끝날 수도 있고 뭐 1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 그것은 조금 도리어 해선 시장의 데이 트레이딩 그런 게 또 장점이죠. 예. 자, 위험 보상 전망이 변하면 스톱을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스톱은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옮기는 거냐 이 말이죠. 모든 것이 허용된 시장, 그 무엇보다도 돈을 잃은 자유가 허용된 시장에서 어떤 규칙을 정해 스톱을 옮길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모든 것이 허용된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딸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은 돈을 잃은 수 있는 자유도 허용된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 스톱을 옮길 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규칙은 요거 중요합니다. 오로지 진입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롱 포지션 매수죠. 진입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지점의 스톱을 설정했다면 스톱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스톱을 상향 조정했다는 건 뭐예요? 수익이 낮다는 이야기죠. 이게 익절이에요. 트레이딩 스타 관여는 절대로 하향 조정해서는 안 된다. 익절은 되지만은 왜냐하면 수익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익절은 가능하지만 절대로 하향 조정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포지션에 진입하고 매도죠. 시가보다 높은 지점의 스톱을 설정했다면 스톱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대로 상향 조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스톱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스톱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일방통행이야. 그래서 스톱은 접힐 수는 있지만 절대 넓히면 안 된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자. 하락을 예측했다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가 하락한다는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야.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실수를 많이 하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톱을 더 벌리는 건 이중으로 실수를 하는 꼴이 된다. 절대 어떤 손실 제한 주문을 걸었으면요, 그것을 같은 방향으로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어. 내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 요점 사항입니다. 스톱을 설정해야 된다. 스톱이 없는 매매는 도박이나 다름없다. 도박. 진입하기 전에 스톱을 어디에서 설정할지 결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손실 제한 주문이죠. 위험 보상 비율이 나쁘면 그 매매는 결행하면 안 되지요. 자, 스톱을 바꿀 때는 반드시 진입 포지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누구나 하드 스톱을 사용해야 한다. 이게 하드 스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절대 손절이라는 거예요. 절대. 전문가인 재량 트레이더에게만은 소프트 스톱이 허용된다. 이게 지금 상대적인 손절이거든요. 자, 스톱에 관해 언급할 중요한 팁이 하나 있다. 스톱을 건드린 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약에 매수했다면은 손절가를 갖다 딱 건드려서 이제 나갔죠. 이제 그러면은 시장에 재진입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손절가를 작게 자고 했는데 그 날아가면요, 도리어 그거 날려버리고 좀 더 기다려서 안착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재진입이죠. 초보들은 대개 어떤 종목을 한번 건드려보고 뜨거운 맛을 보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나 반면 프로들은 하나의 종목을 여러 번 매수하거나 공매도 한다. 마치 미끌미끌한 물고기를 잡으려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마침내 손에 잡듯 말이다. 자, 철의 삼각지.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이제 이 철의 삼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톱을 활용하는 주된 목적은 주가가 뜻한 바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손실을 미리 결정한 양만큼 제한하는 것이다.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목표는 평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손실을 어떤 제한된 범위 안에 놔두기 위해서요. 더 손실이 커진 것을
즉 말하면은 방지하는 거죠. 손실을 통제하는 것이 스톱의 핵심 목적이므로 스톱을 설정한 것은 자금 관리와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리스크 관리 과정은 다음에 3단계로 이루어진다. 차트 분석을 토대로 스톱을 설정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 다음 계획한 진입가와 스톱 수준이 거리를 측정해 리스크를 계산한다. 자, 자금관리 규칙을 활용해 1회 매매 허용 가능한 최대한의 리스크를 계산해 리스크 금액을 결정한다. 두 번의 금액을 한 번의 금액으로 나누어 몇 주나 매매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건 이제 스윙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요 말은 내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전에 이걸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식 경우와 해상 경우는 틀리다고. 해상 경우는 약간 진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맞게끔 손절 제한폭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이를 리스크 통제의 철의 삼각지라 부른다. 자, 주당 리스크, 매매당 허용된 리스크, 둘째 면에서 나온 것으로 최대 매매 규모다. 제가 요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매매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리스크다. 트레이더는 뭐 나스닥, 이베이, 그 다음에 대두를 실제로 거래하지는 않는다. 요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트레이더는 나스닥, 이베이, 대두를 실제로 거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장 종목은요, 돈 거래의 매개차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말을 들어볼까요? 트레이더는 돈과 리스크를 거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닥을 거래하고 항생하고 그 다음에 다우를 보고 골드, 오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하기 위한 매개체라는 거예요. 매개체. 그렇게 봤을 때 트레이더는 뭐란 이야기예요? 돈과 리스크를 거래하는 거다 하는 걸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좀 더 생각하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한 매개가 있어야 될,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트에서 상품이 있듯이 그와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매개체를 통한 어떤 돈과 리스크를 거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따라서 리스크를 토대로 포지션 규모를 정해야 된다. 자, 하드 스톱과 소프트 스톱. 이것은 절대 손절과 상대 손절입니다. 하드 스톱이란 시장이 내는 주문이다. 소프트 스톱은 마음속에 숫자를 정해 두고 시장이 그 수준에 도달하면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여기서 소프트 스톱은 논하고 싶지 않다 하고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 알아보면 보세요. 소프트 스톱은 프로 트레이더나 준 프로 트레이더에게 적합한 주제로 초보들이 오해하고 남용할까봐 두렵다. 초보에게 소프트 스톱을 스톱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드 스톱은 누구나 써도 된다. 하지만 소프트 스톱은 프로 트레이더나 준 프로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하드 스톱은 시장에 구체적인 주문을 내는 것으로 실제로는 손절 제한 주문을 말한다. 하드 스톱의 장점은 시장에서 눈을 떼도 된다는 것이다. 개장 시간 내내 컴퓨터 앞에서 계속 앉아 있을 수 없거나 그때그때 결단을 내리는 게 싫은 사람에게는 완벽한 대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진입했을 때는 하드 스톱, 즉 말하면 절대 손절이라고 만약에 100틱이면 100틱, 50틱이면 50틱을 딱 해놓고 들어가 놓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서 막 상승일 경우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 수익이 나면 수익 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손절 까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실 나는 거예요. 대신에 수익 나면 엄청난 수익이 나오겠죠.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보들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그때그때 결정을 내릴 만한 절제력도 없으므로 반드시 하드 스톱을 설정해야 한다. 시스템을 이용하는 프로 트레이더들도 하드 스톱을 사용하지만 이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프로 트레이더라는 것은 이제 자동 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 재량 트레이더는 하드 스톱과 소프트 스톱을 다 함께 사용하죠. 저도 이거 사용해요. 절대 손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새벽 2시가 됐어. 이거
앞으로 새벽 6시까지 올라갈 것 같아. 잠은 자야 돼. 그러면요, 손절 제한 딱 걸어놓고 아예 그냥 컴퓨터 꺼버립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수익을 내놔서 그 일부 수익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재앙 프로 트레이더라 했죠, 재앙이. 이거는 뭘 말하냐면 손매매를 말하는 겁니다. 손매매. 자, 소프트 스톱을 사용하려면 강철 같은 자제력과 예리함,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데이 트레이더들이 다 그렇죠. 근데 소프트 이러니 스톱은요, 한마디로 해서 저 장점도 있지만 하스들은요, 이게 자칫하면 여기가 큰 쥐약이 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요, 이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손절 제한 걸어놓지 않으면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다가 시장이 스톱 주문을 건드릴 때 즉시 거래를 실행할 수 없다면 소프트 스톱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떠하니 대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 철두철미한 교육과 훈련이 역시 필수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시장에서 자신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혹시나는 기대를 하면서 다시 시장이 회복당기만을 바라는, 즉 요액만을 바라는 초보자라면 절대로 소프트 스톱을 쓰면 안 된다. 하드 스톱을 써야 되겠죠. 이걸 보고 이제 절대 손절이라는 거예요. 자, 소프트 스톱은 하드 스톱에 비해 융통성이 크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 시장의 스톱을 향해 하락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일찍 더 빠져나와도 된다. 이 경우 손실을 더 빨리 끊어버리고 더 많은 돈을 지킬 수가 있다. 반면에 적은 거래량으로 하락을 하면 거짓 움직임을 알아채고 주식을 좀 더 보유해 회복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노련한 프로 트레이더는 소프트 스톱의 이런 융통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분에 넘치는 자유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는요,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차트를 잘 알아야 되고 핵심 패턴을 모르면은 소프트웨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거 이제 상대 손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지금 언제 매도할 것인가 알렉산더 일더버그의 처소 중에서 일부를 요약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절대 손절이 됐든 상대 손절이 됐든 간에 저는 이제 매매한 데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절대 손절을 하는데요. 절대 손절하는데 손실 폭을, 이게 즉 말하면 손실 제한 폭을 이평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이격선이 있고 2차 이격선이 있으면은 2차 이격선의 살짝 밑에다가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지 트레이딩 하는데 좀 자유로워. 왜냐하면 소프트 스톱은 예를 들어서 상대 손절인데 그것은 자유롭죠.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을 좀 자유로움 속에서 해야 되는데 절대 손절해서 짧게 해놓으면요, 자꾸 손실이 막 서너 번씩 나가버리면요, 매매하기가 힘들어져요. 네,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이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어찌됐든 자기 실력에 맞게끔 절대 손절, 하드 스톱, 그 다음에 상대 손절, 소프트 스톱,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이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매매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걸 계기로 좀 더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서 감사합니다.